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잇따라 내린 보수적인 판결이 이 서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전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 연방 대법원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를 손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만의 보수화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의 보수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러시아에서 민간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군사 반란이 하루 천하로 마무리되면서 엉뚱하게 아프리카 국가들의 불똥이 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방 대법원이 계속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반발도 커지는 분위기죠. 그렇죠. 요즘 계속해서 좀 그런 판결이 나오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어퍼머티브 액션 그 대입 소수계 우대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시했고 바로 그 다음 날 30일 금요일 날은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이 부당하다는 미조리주 등 6개 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뭐 잘 아시다시피 1년 전에는 낙태권을 인정하는 판례 로 버서스 웨이드를 폐기시키면서 미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죠.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연방 대법원 앞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사실 뭐 연방 대법원 판결 아니어도 굉장히 지금 분열이 극심하잖아요. 워싱턴 정치권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적으로 규정하고 정말 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럴 상대로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도 지금 분열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주 지금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 그것도 많이 보수적인 사람들의 성향의 사람들과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쪽과 지지하지 않는 쪽이 굉장히 좀 극렬하게 나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판결 자체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제는 대법원 자체에 대한 그 불만이 또 커지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그 네. 특징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대법원이 이 좀 보수적인 판결을 쏟아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 자체에 대해서 뭐 잘 됐다, 잘못됐다, 뭐 문제가 있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컸는데 이제는 계속 그런 판결을 내린 이제 연방 대법원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대법원장도 그렇고 대법관들도 그렇고 대통령이 지명하면 연방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거기서 이제 연방상원이 인준 투표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법관이 됩니다. 그 대법관이 되면 아시다시피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종신제. 네. 종신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종신제로 한 이유가 있죠. 대법관으로서 소신껏 판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고 대법관까지 올라갈 정도로 나름대로 법조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면 그런 사람이 대법관이 됐으면 소신껏 해라. 일단 대법관이 되고 나면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누구도 당신을 끌어내릴 수가 없으니 마음껏 소신대로 판결을 해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정치권의 외부 압력에서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나오는 이 대법원에 대한 불만은 그런 차원에서 대법관들에게 종신제까지 줬는데 대법원이 소신껏 판결하는 정도를 이제 넘어서서 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9명의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3억 명이 넘는 인구인데 그중에 단 9명에게 이런 심지어 대통령도 4년 2번 최대 8년 하면 물러나야 되잖아요. 뭐 연방상원 의원들도 임기가 있고 계속 선거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법관들은 심판받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선출직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올바른 거냐. 이런 막강한 권력을 사망하는 순간까지 휘두를 수 있게 한 것은 실수였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대법관들 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이 법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도 좀 문제점으로 그렇죠. 지적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대법관들은 사실은 대단한 분들이죠. 좋은 대학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와서 법조인 경력을, 미국에서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 검사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조인 경력을 거친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건 뭐 당연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서민들과는 관계없는 화려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부 소수 엘리트들이 미국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렇게 종신제로 가는 게 올바른 것이냐? 임기를 뭐 길게 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종신제로 가는 게 이게 올바른 것이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 대법관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 죽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문제점으로 요즘 들어와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괴리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그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퀘리.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법조문에 대한 해석, 법리적인 시각으로만 사안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현실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현실을 직접 체험한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지식도 물론 이 대법관들도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가장 공부하는 시기는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법 공부를 한창 하던 시기에 어떤 지식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뭐 미국 대법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죠. 나이 들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들 젊었을 때 공부하던 그 어떤 사고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현재 대법관들은 대부분 19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그때 공부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때의 시각으로 지금 이 2023년을 재단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대법관 종신제가 미국 사회를 심각하게 퇴보시킬 수 있다는 이런 그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상당수 남부주들에서 지금 낙태가 아예 낙태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작년에 판결 나오고 나서 아예 낙태를 못합니다. 지금 뭐 텍사스는 성폭행을 당해도 낙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지금 낙태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2023년이라고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 지금 미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이번 학자금 대출 네.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건 이유가요. 행정부의 과도한 독주 때문이다. 네. 이렇게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판결문에서 밝혔죠. 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 수장은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온건파죠. 온건 보수파입니다. 네. 근데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판결 6대3 판결에서 이제 다수파에 합류했는데 이번 판결문에서 교육부 장관이 주도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어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한 것은 히어로즈 액트에 기반해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시도했습니다. 히어로즈 액트는 코로나19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그 정부가 나서서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조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기간이 이제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서민들의 또 일반인들의 삶을 위해서 탕감을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탕감을 해준 건데 그 실제로 히어로즈 액트에 보면 국가 비상사태 때는 채무자 빚을 면제해주거나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어로즈 액트를 근거로 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탕감을 시도했던 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히어로즈 액트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관에게 해당 법령을 다시 쓸 권한을 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썼어요. 그래서 히어로즈 액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 교육부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히어로즈 액트를 거의 다시 쓰는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어요. 행정부가 법의 의도를 무시하고 막대한 학생 부채를 면제하려고 했다. 법의 의도는 결코 학생 부채를 면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부가 입법부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잖아요. 의회가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에 근거해서 이제 각종 행정 활동을 하는 건데 행정부가 사실상 법을 재창조하는 수준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이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에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라고 판결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제 판결문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건 뭐 다수파의 입장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소수파의 입장은 어땠어요? 예, 3명 소수파 입장이 있는데요. 매우 강하게 소수파는 자기들도 대법관인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유일하게 판사 경력 없이 대법관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통해서 연방 대법원의 권력 남용이야말로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행정부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그게 아니라 대법원이 너무 지금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 대법원은 국가 통치 체제 모든 측면에서 적정한 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대법관이 스스로 대법원을 지목했습니다. 원고인 주정부가 애당초 원고 자격이 없었고 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란 게 결국 일부 주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제 손을 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당초 주정부가 원고 자격이 없었고 그래서 대법원이 소송을 받아준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지적했고요. 해당 정책은 의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사법부가 그것을 뒤집은 것이다. 의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사법부가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원고 자격이 없는 일부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걸 사법부가 받아들여줘서 소송을 통해서 정책을 바꿔버리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낙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낙태가 연방 그 판례로서 확립됐는데 텍사스주 같은 일부 주가 소송 제기하니까 연방 대법원이 이걸 받아줘서 낙태를 못하게끔 그렇게 해버리는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지나칠 정도로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관이 판결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의 종신제를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종신제를 뜯어고치자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결정이 아시다시피 우리들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대법원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대법원이나 대법관의 어떤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책임은 안 지고 권력만 휘두른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바라보는 대법원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면 제대로 판결을 못 내린다. 그래서 종신제까지 준 건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줬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법관 임기를 제한하자. 근데 이제 종신제였으니까 길게 주자. 18년을 주자. 그래서 맥시멈 18년. 18년 지나면 교체되게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1, 2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18년인데 18년이면 충분히 소신껏 중요한 판결 내릴 만큼 내리고 나이 들어서 물러나는 거니까 18년이면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런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대법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종신제 가는 거는 반대하고 있어요. 종신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것 같다. 어차피 미국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대법원을 종신제로 운영해 왔는데 이걸 이제 와서 폐지하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길이고 그런 길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심하게 뜯어고치는 건 대통령으로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참 종신제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대법원의 권위가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뭐 물론 대법원을 옹호하는 사람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숫자가 더 많은지 단순히 여론조사만 보면 이번 뭐 어퍼머티브 액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아시안계 같은 경우는 사실 한인들도 그렇잖아요. 한인들도 어퍼머티브 액션 없어진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인들도 소수계라는 점 좀 감안한다면 그런 시각은 좀 어떻게 보면 또 좀 개인적인 이익에 따른 아시안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경쟁을 펼쳐도 좋은 대학에 갈 찬스가 많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정당한 경쟁,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없는 소수계를 위한
그런 또 이 제도라고 본다면 어포머티브 액션을 없앤 것은 중대한 퇴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많은 그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그건 또 그래서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내일 하든지 해야 될 해야 것 될 같네요. 것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